안녕하세요, 패트릭입니다. 오늘은 게임 기획자 인물사전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인물들은 자신만의 세계를 확고하게 써내려간 인물들입니다. 바로 요코오 타로와 켄 레빈입니다. 요코오 타로는 니어 레플리칸트와 니어 오토마타로 대표되는 일본의 게임 디자이너입니다. 그의 게임에는 언제나 깊은 철학이 숨어져 있으며 플레이어는 그가 게임을 할수록 그가 가진 철학에 깊게 매료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어 소개할 켄 레빈 역시 바이오쇼크를 통해 자기만의 세계를 결합하여 게이머들에게 흥미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게임 디자이너입니다. 두 인물들 모두 확고한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게이머들은 그들의 게임 속에서 독특한 게임 플레이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고 어떻게 개발했을까요?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요코오 타로가 만드는 게임의 특징은 한마디로 염세적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매우 가난했고 부모와 갈등을 겪으며 자연스레 인간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폭력적인 현실을 경험하였고 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게임 제작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니어 시리즈에서 그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예를 들어 니어 오토마타의 해킹 시스템은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허무는 장치입니다. 적을 단순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 침투해 정보를 탈취하거나 통제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기계마저도 존재의 정체성과 자아를 잃는 과정을 은유하며 주체성을 빼앗길 수 있다는 관점이 드러납니다. 또한 기계 캐릭터가 자신의 능력을 강화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칩을 장착하지만 동시에 필요 없는 기능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HP 게이지 표시조차 제거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기계적 존재의 무의미함과 인간 본연의 상실감을 반영하며 생존조차 선택 가능한 사소한 문제로 전락시키죠. 이외에도 반복적인 엔딩 구조를 통해 끊임없이 돌아오는 게임 플레이를 만들어냈고 2회차 플레이부터는 다른 캐릭터로 플레이하게 되며 다른 전개나 이야기의 비밀이 드러나는 구조를 통해 플레이어인 나의 선택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는 요코오가 플레이어인 나와 대화하는 특유의 방식이라고 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게임 개발자이며 니어 오토마타 역시 게임입니다. 요코오는 게임으로서의 정체성도 놓치지 않았는데요. 철학적 메시지 속에서도 게임 특유의 논리적 요소를 유지합니다. 다양한 장르 변환 그리고 매력적인 캐릭터 디자인은 어두운 주제 속에서도 플레이어가 즐길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이러한 균형은 그가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라 철학을 게임으로 풀어내는 디자이너임을 증명합니다. 그가 설계해낸 게임은 결국 염세적이고 불신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도 인간과 인간의 연결이라는 유대감을 강조하는데요. 그래도 희망은 남아있다라는 그의 메시지가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직접 경험해 보시죠. 이처럼 요코오 타로의 작품은 게임이라는 매체를 통해 인간의 본질과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면서도 게임 특유의 논리적 요소와 상호작용을 유지하며 플레이어들에게 강렬한 여운을 남깁니다. 그의 독창성은 단순한 서사 전달에 머무르지 않고 플레이어로 하여금 이야기의 일부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희생과 연대라는 보편적 가치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철학적 깊이와 몰입감 있는 게임 플레이 경험은 또 다른 게임 디자이너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켄 레빈은 게임을 통한 내러티브의 선구자이면서 게임을 철학적 메시지의 전달의 도구로 승화시켰습니다. 그의 삶과 커리어는 끊임없는 도전과 창의성의 발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는 뉴저지에서 내성적인 소년으로 자랐으며 어린 시절부터 상상력을 키웠고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방편으로 만화책, 영화, 그리고 비디오 게임에 심취했습니다. 켄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상상하고 만드는 데 몰두했으며 이는 그의 창작에 대한 열정을 초기부터 드러낸 증거였습니다. 대학에서는 연극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드라마 학부에 진학해 연극 각본을 쓰는 데 집중했고 졸업 후에는 헐리우드로 진출해 영화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하며 작가로서 커리어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헐리우드의 환경은 그가 상상했던 창의적인 작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영화 산업은 그의 예술적 야망과 상상력을 제한했고 이로 인해 켄 레빈은 헐리우드에서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헐리우드에서의 만족스럽지 못한 경험을 뒤로한 채 켄 레빈은 뉴욕으로 돌아와 새로운 길을 모색하던 중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게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95년 그는 루킹글래스 스튜디오에 입사하며 게임 개발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시스템 쇼크2와 시프 더 다크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하며 게임이 플레이어의 선택과 상호작용에 따라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하고 싶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게임 개발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97년 켄 레비는 이레셔널 게임즈를 공동 설립하며 자신의 창의성과 철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독립적인 개발 스튜디오를 세웠습니다. 이레셔널 게임즈는 켄 레빈의 창작 비전과 실험 정신의 집약체였습니다. 이 회사에서 그는 자신을 가장 유명하게 만들어준 바이오쇼크를 탄생시키며 자신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플레이어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바이오쇼크는 권력, 자유의지 그리고 도덕적 선택이라는 철학적 주제를 탐구합니다. 특히 첫 번째 작품은 랩처라는 디스토피아적 도시를 배경으로 인간의 탐욕과 인상향의 풍괴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게임 속에서 등장하는 상징적인 대사인 우주 카인들리는 플레이어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단순한 게임 플레이 이상의 철학적 사고를 유도합니다. 플레이어가 사실상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게임 내 시스템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개발자의 설계와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이오쇼크에 나오는 독재자들과 통제되는 사회의 모습이 바로 시스템 안에서 플레이하는 사람의 모습을 상징해내죠. 이 대사는 단순히 게임 내 캐릭터를 조종하는 행위가 아니라 현실에서 우리가 얼마나 외부 요인이나 권력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즉 바이오쇼크는 플레이어가 게임 세계 속에서 스스로를 자유로운 존재라고 믿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스템의 통제를 따르고 있다는 점을 폭로하며 자유의지와 수능의 개념을 철학적으로 탐구합니다. 이로 인해 우주카인들리는 게임 플레이와 서사가 완벽히 결합된 사례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후 출시된 바이오쇼크 인피니트는 콜롬비아라는 공중도시를 배경으로 주제를 더욱 확장합니다. 플레이어는 조력자인 엘리자베스의 능력을 통해 선택을 하게 되지만 결국 그 결과물을 맞이하면서 충격을 받게 되죠. 엘리자베스는 게임 중에 플레이어를 살려주고 아이템을 전달하며 게임을 이어가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게임을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게 해주는 편의 시스템이 아니라 서사의 일부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인간의 행동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켄 레빈은 게임을 단순한 오락에서 철학적 탐구와 인간 본성에 대한 성찰의 장으로 확장시킨 개발자였습니다. 바이오쇼크 시리즈를 통해 그는 서사와 시스템을 결합하여 유기적인 플레이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그의 작품은 게임이라는 매체가 단순히 재미를 넘어 인간과 사회를 탐구하는 예술적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많은 게임 개발자와 플레이어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요코 타로와 켄 레빈 이 두 명은 각각 게임이라는 매체를 통해 독창적인 비전을 실현하며 플레이어에게 단순한 오락 이상의 철학적 메시지와 감정적 울림을 전달했습니다. 요코 타로는 인간의 본성과 허무함을 염세적인 서사와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표현하며 게임을 철학적 대화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켄 레빈은 플레이어의 선택과 행동을 서사와 결합해 자유의지와 도덕적 딜레마를 탐구하며 게임의 내러티브 가능성을 확장시켰습니다. 이 두 거장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게임이라는 매체가 가진 잠재력을 입증하며 이를 새로운 예술적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들의 작품은 게임의 미래를 밝혀주는 등대 같은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인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